다음은 포워드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포워드 렌더링 파이프라인이고요. 강의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된 렌더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이 중에 붉은색, 주황색이죠? 주황색이 실제로 작업자가 컨트롤 가능한 프로그래머블 쉐이더입니다. 이 중에서 쉐이더 그래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쉐이더는 이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 두 개밖에 없고요. 이 지오메트리 쉐이더, 헐 쉐이더, 테셀레이션, 도메인 쉐이더는 코드로 작업을 할 때만 제어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순서를 보자면 인풋 어셈블러, 이제 버텍스 데이터가 처음 넘어오고, 그래서 버텍스 연산을 여기서 먼저 하고요. 버텍스 연산을 한 값으로 테셀레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테셀레이션이라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폴리곤을 확 늘려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폴리곤을 늘려주고, 지오메트리 쉐이더라는 거는 각 버텍스마다 어떤 특정한 연산을 통해서 폴리곤들을 더 추가로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곤 추가 생성 성한 값으로 이제 여기서 버텍스는 딱 다 끝나고, 레스터라이저라는 곳에서 이 행렬 변환이라는 걸 합니다. 행렬 변환은 이 3D 공간에서 화면까지 가기 위해 여러 가지 행렬들 변환을 해줘야 돼요. 월드 공간으로 갔다가 뷰 공간으로 갔다가 클립 공간으로 갔다가 이런 변환들을 레스터라이저가 해주고, 이제 클리핑이라는 거는 화면에 이제 넘어가는 물체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것들을 다 잘라주고, 그리고 컬링 뒷면 안 보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앵글을 레스터라이제이션은 실제 픽셀로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뎁스 프리패스라는 걸 하는데, 뎁스를 간단하게 그냥 계산을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뎁스 테스트라는 걸 하고, 뎁스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앞뒤 물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물체가 뒤에 있는 물체를 이제 가리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물체를 안 보이게 할 건가, 아니면은 뭐 뒤에 있는 물체가 지금 가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앞에 나오게 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뎁스 테스트고요. 이제 스테이실 테스트는 이 뎁스 프리패스에서 기록이 돼 있지만 스테이실 버퍼라는 곳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어떤 특정한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그 입력한 거 가지고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값과 뭐 1과 2가 있다면 1이 더 높을 때 얘를 보여주고, 뭐 2가 더 높을 때는 뭐 얘 안 보였다가 뭐 어디 가려지면 보이게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이 스테이실 버퍼 스테이실 테스트고, 뭐 일종의 커스텀 버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안 그릴 것들을 좀 제외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계산을 합니다.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 계산이 좀 무겁기 때문에 안 보일 것들은 미리 다 계산해서 잘라놓고, 보일 것 같은 픽셀에만 프래그먼트 쉐이더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알파 테스트라는 걸 해서 이제 이 알파가 보이는 알파가 아닌가,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알파 블렌딩이라고 해서 이제 알파를 섞어서 어떻게 또 보이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티 얼라이싱, 이제 픽셀들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처리를 하고, 그 외에 뭐 각종 포스트 프로세싱 등 연산을 하고, 이제 렌더 타겟에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렌더 타겟은 즉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게 한번 훑어봤고요. 이제 하나하나 더 자세히 볼 거고, 자,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한다면 이제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만 아시면 되겠죠. 자, 처음에 버텍스 데이터가 들어갈 때 그걸 이제 버텍스 인풋이라고 하는데요. 버텍스 인풋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값들이 있겠죠. 뭐 위치, 노멀, UV 좌표, 버텍스 컬러, 탄젠트 이런 값들이 있겠죠, 대략. 자, 버텍스의 수많은 이제 배열들을 GPU가 받게 되는데, 보시면 중복된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 삼각형의 경우 0번 버텍스, 1번 버텍스, 2번 버텍스가 하나의 폴리곤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0, 2, 1, 2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삼각형은 이렇게 3, 4, 5 이런 식으로 이 삼각형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1번과 4번이 겹치고 2번과 3번이 겹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것들을 굳이 계산을 이렇게 두 번씩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인덱싱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자, 여기 2,0 같은 위치에 사용하는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여기 넣고, 여기도 1,2 같은 버텍스를 사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인덱스 버퍼, 인덱스라는 거는 어떤 번호입니다. 번호. 그래서 버텍스에다가 이제 번호를 부여하고, 번호가 겹치는 부분은 하나의 버텍스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버퍼를 사용하면 메모리와 계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구한 인덱스들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요소 이거겠죠. 위치, 노멀, UV, 위치, 노멀, UV 좌표, 버텍스 컬러, 탄젠트 이런 것들을 묶어서 버텍스 쉐이더에 넣습니다. 이것이 버텍스 인풋입니다. 뭐 포지션, 뭐 UV 좌표, 컬러, 노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런 값들을 이제 CPU가 GPU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버텍스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버텍스 쉐이더에서 연산을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버텍스 쉐이더를 통과한 데이터는 버텍스 아웃풋이라는 구조체로 나와야 하는데요. 자, 버텍스 쉐이더는 함수기 때문에 함수였죠. 그래서 인풋이 들어가고 함수 계산하고 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버텍스 아웃풋. 이 버텍스 아웃풋 데이터는 이게 그대로 픽셀 쉐이더 인풋이 됩니다. 그쵸, 이 아웃풋은 픽셀 쉐이더에서 계산에 사용하게 될 데이터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비슷하게 있어요. 뭐 노멀, 뭐 포지션, 버텍스 컬러, UV 좌표, 월드 포지션, 뷰 디렉션, 스크린 포지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른데 쉐이더 그래프에서는 이제 이걸 직접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코딩을 할 때만 가능합니다. 쉐이더 그래프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대신에 쉐이더 그래프가 알아서 이것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버텍스 쉐이더에서만 계산할 수 있는 뭐 위치라든지 아니면 좌표라든지, 근데 픽셀 쉐이더에서는 위치는 이미 픽스가 다 돼 있는 상태고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버텍스 쉐이더에서 위치 기반 계산들을 해준 것들을 픽셀 쉐이더로 넘겨주어서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위치가 이렇구나 하는 걸 픽셀 쉐이더에서 그걸로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뭐 여러 가지 포지션들, 여기도 클립 포지션도 포지션이고 뭐 월드 포지션도 이제 월드 위치겠죠. 뭐 스크린 포지션 뭐 이런 것들, 뭐 좌표 같은 것들이 있어야 뭐 이제 픽셀 쉐이더에서 텍스처를 또 샘플링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이제 픽셀 쉐이더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 버텍스 쉐이더에서는 이제 이것들을 계산해서 넘겨주는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아까 했던 말인데 이제 위치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위치에 픽셀 쉐이더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픽셀 쉐이더에서는 현재 픽셀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알아야만 계산을 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위치 같은 것들은 버텍스 쉐이더에서 계산해서 픽셀 쉐이더로 넘겨주면 픽셀 쉐이더에서 이런 위치구나 하면서 그 위치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드 방식으로 쉐이더를 만들 때는 이런 원리들을 알기가 힘든데 지금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텍스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 다음은 이제 테셀레이션과 지오메트리 쉐이더인데 이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테셀레이션과 지오메트리 쉐이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코드로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자, 테셀레이션은 쉽게 말하면 폴리곤을 동적으로 분할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런 폴리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것들을 테셀레이션을 사용해서 폴리곤을 늘려주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테셀레이션은 내부적으로 헐 쉐이더, 테셀레이터, 도메인 쉐이더 이렇게 3공정으로 나뉘게 되고요. 주로 이제 디스플레이스 매핑을 할 때 함께 사용을 해요. 디스플레이스 매핑이라고 하면은 버텍스 쉐이더에 텍스처를 넣어서 그 텍스처의 값으로 위치를 막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버텍스 수가 충분히 많지 않으면은 그 픽셀 데이터대로 막 이렇게 옮겨지지 못할 테니까 버텍스를 충분히 늘려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픽셀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촘촘하게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면 하이트맵 같이 어디는 위로 올라오고 어디는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디스플레이스 매핑을 할 수 있는데 주로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뭐 거리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엣지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 걸 서브 디비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나뉘는 정도를 제어할 수도 있어요. 차등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연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산에 따라 다르고요. 쉐이더 모델 5.0 이상 지원하고 정확히는 뭐 4.6부터인데 대략 5.0부터 지원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폴리곤을 분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둥글게까지 또 만들어주는 퐁 테셀레이션이라는 기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각진 모델링인데 이것들을 막 잘게 쪼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게 쪼개주면서 이렇게 둥글게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둥글게도 이런 식으로 이거를 퐁 테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테셀레이션은 크게 3공정으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일명 테셀레이션 삼형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헐 쉐이더. 헐 쉐이더는 모델의 다각형을 얼마나 잘게 쪼갤 것인지 계획을 합니다. 뭐 3번 쪼갤 건지 뭐 4번 쪼갤 건지
아니면 뭐 거리에 따라 이렇게 쪼갤 건지, 아니면 뭐 엣지의 길이에 따라서 쪼갤 건지, 아니면 뭐 퐁처럼 이렇게 둥글게 하면서 쪼갤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요. 테셀레이터는 헐 쉐이터의 다각형 분할 계획에 따라서 이제 새로 생기게 될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새로운 점들이 원래 기존 점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는지, 뭐 어느 정도 비율로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UVW 형태의 데이터로 계산을 해서 내보냅니다. 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도메인 쉐이더에서 이제 실제 추가될 정점 위치들을 계산을 하고, 분할된 다각형의 각 정점에 제대로 데이터를 담는 공정을 담당해서 실질적으로 분할을 해서 버텍스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오메트리 쉐이더인데요. 지오메트리 쉐이더도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을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코드로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다이렉트X 10 이상 버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온 버텍스들의 테셀레이션이 끝난 버텍스에 추가 수식을 넣어서 거기다가 이제 어떤 폴리곤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쉐이더예요. 예를 들면 이제 오른쪽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뭐 육각형으로 된 큐브인데 여기다가 폴리곤을 이렇게 추가한 거예요. 폴리곤을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폴리곤을 추가해서,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 뭐 익스트루드 한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이제 이 지오메트리 쉐이더로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이런 버텍스 위에 뭐 이런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게 생겨나는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버텍스에 이렇게 풀이 생겨나는 것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보통 지오메트리 쉐이더와 테셀레이션을 이용해서 풀이 막 이렇게 빼곡한 이런 쉐이더도 만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텍스와 폴리곤을 추가할 수 있는 쉐이더고요. 쉐이더 그래프에서는 구현 불가능하고, 다이렉트X 12에서는 메쉬 쉐이더라는 걸 이제 코드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지오메트리를 계산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노드 기반의 에디터에서는 지오메트리 쉐이더는 추가되기가 힘들 것 같고, 이제 이걸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코딩 방식을 사용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나중에 갑자기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 최종 버텍스 아웃풋들을 레스터라이저라는 것에 집어넣습니다. 레스터라이저는 많은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공간 변환 해주고, 클리핑 잘라주고, 컬링, 뒷면 제거, 은면 제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트라이앵글 레스터라이제이션, 요거 이런 버텍스 데이터 혹은 엣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 데이터들을 픽셀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뎁스 프리패스까지 간단한 뭐 앞뒤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오메트리 쉐이더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들이 레스터라이저에 의해서 이제 렌더링할 픽셀 단위로 이제 분해가 되게 됩니다. 이제 좌표 변환 또는 뭐 공간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뭐 오브젝트 스페이스, 월드 스페이스, 뭐 뷰 스페이스, 크립 스페이스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스페이스가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들을 변환을 해준다는 거죠. 뭐 오브젝트 스페이스였다가 월드였다가 뷰였다가 클립이었다가 스크린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는 건데, 이 공간을 바꾼다는 거는 실제로 뭐 공간을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심점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중심점을 바꿔주면 그 공간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의 중심점을 기반으로 여기를 이제 원점을 삼아서 이렇게 XYZ를 그리면, 이제 이것은 이제 오브젝트 중심이니까 오브젝트 공간이 되는 겁니다. 오브젝트 공간이고, 그럼 이 오브젝트의 중심이 이제 0.0.0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간을 이제 월드로 변환을 해줄 거예요. 이 오브젝트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유니티에서 막 오브젝트를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하는 건 사실 그게 월드 좌표인데, 거기에도 중심이 있어요. 월드의 0, 0, 0인 장소. 그 부분이 뭐 여기겠죠? 여기라고 하면 이제 여기가 월드 0, 0, 0이 되는 거고, 아까 이 오브젝트의 중심은 로컬 좌표에서는 0, 0, 0이었는데 지금 이 월드 좌표에서는 마이너스 1, 0, 0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물체는 가만히 있었는데 중심점을 여기로 봤냐 저기로 봤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를 이쪽에서 보고 있다면, 자, 월드 다음엔 이제 이거를 스크린으로 옮기기 위해서 자, 카메라 기준으로 공간을 또 한번 바꿔줘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뷰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월드에서 이 뷰 스페이스로 갈 때 사용하는 행렬이 이 뷰 매트릭스고, 이 뷰 스페이스 상태에서는 아직 원근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원근을 적용하기 위해서
실제 카메라에 가장 멀리 있는 값, 파 클립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값으로 가장 먼 곳을 잘라줍니다. 그래서 원근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잘랐기 때문에 이제 클립 스페이스라는 이름이 붙고 이제 원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클립 스페이스에서 이제 이 부분이 가진 어떤 값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값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이제 화면 좌표로 옮겨주면서 여기가 이제 뭐 00, 여기는 10, 여기는 01, 11 이런 좌표에 여기에 그려지는 이제 이걸 화면 좌표는 2차원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화면에 그려지는 좌표는 뭐 예를 들면 뭐 0.2, 0.2였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변하면서 값이 변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D 공간상의 물체들을 2D 화면으로 옮기는 작업을 말하고요. 자,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 이 모델 매트릭스라는 행렬을 사용해서 그 결과값이 이 월드 스페이스가 되고 월드 스페이스에서 이 뷰 매트릭스라는 행렬값을 사용해서 그 결과값이 이제 뷰 스페이스가 되고 뷰 스페이스에서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라는 행렬을 사용해서 클립 스페이스로 가고 클립 스페이스에서 레스터라이저가 스크린 스페이스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변환한다는 것은 공간의 중심점이 이동 회전 스케일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 변화는 행렬을 곱해주기만 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행렬들은 유니티에서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뷰 매트릭스, 모델 매트릭스, 프로젝션 매트릭스도 다 쉐이더 그래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쉐이더 그래프에 다 있고 이런 행렬을 실제로 계산을 하면 복잡한데 쉐이더 그래프에서 만들어져 있는 행렬을 사용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 개념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공간에서 월드 공간으로 가야겠다 라든지 월드에서 지금 뭐 뷰로 가야겠다 요 개념만 알면 되지 실제 이거를 막 수학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행렬 계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 공간 변환 부분은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전 예제들과 함께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클립 스페이스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가장 먼 곳을 잘라낸다고 표현했었죠. 자, 그 클립 스페이스에서 잘라내는 이제 과정을 클리핑이라고 하고요. 자, 카메라가 그려낼 범위를 뷰 프러스텀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죠. 이게 뷰 프러스텀이겠죠. 뷰 프러스텀. 뷰 프러스텀을 넘어가는 물체들은 이렇게 잘라주게 될 거예요. 뷰 프러스텀을 넘어가는 물체들은 자, 이 뷰 프러스텀을 넘어가는 물체들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이렇게 잘라주고 화면에 맞게 잘라준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도 뭐 이런 물체가 있다면 여기서 잘라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버텍스가 하나, 둘, 세 개였는데 잘리고 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식으로 버텍스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잘라내는 과정에서 버텍스 수가 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립 스페이스에서 잘라내는 걸 클리핑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컬링입니다. 버텍스의 노멀 방향이라는 게 있겠죠. 버텍스가 이쪽을 보고 있고 이렇게 노멀이 있을 텐데 이 뒷면도 노멀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이것과 카메라 벡터, 카메라 벡터는 제가 카메라가 여기 있을 테니까 중심점에서부터 카메라 벡터 이쪽이겠죠. 이걸 내적을 해서 그래서 0 이상이면 앞면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간을 딱 잘라서 여기는 앞, 여기는 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렇게 이제 앞, 뒤 부분을 판정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 뒷면은 웬만해서 렌더링 하지 않습니다. 이제 뒷면, 백페이스를 컬링 해준다 라고 하는데 앞뒷면을 다 그리게 되면 계산량이 되게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니티 엔진에서는 이 뒷면을 컬링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따라서 뒷면만 렌더링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프론트 페이스를 컬링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프론트 페이스를 컬링 한다고 하는데 이전에 했었던 외곽선 렌더링을 이런 방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앞면은 컬링하고 뒷면만 보여지게 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고요. 양면을 또 다 렌더링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뭐 이펙트 쉐이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아니면 헤어 카드 방식으로 헤어를 제작할 때도 그렇고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헤어가 이렇게 딱 돌아갔을 때 갑자기 헤어가 안 나오면 이상하고 이펙트도 이렇게 막 돌아갔을 때 갑자기 뒤가 안 나오면 이상하기 때문에 양면을 다 렌더링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컬링을 안 한다 해서 뭐 컬 오프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전에 이제 클리핑, 컬링 해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픽셀 쉐이더 연산을 안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계산을 빼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레스터라이저가 하는 기능 중에 이제 픽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레스터라이즈란 3D 공간, 이제 클립 공간이겠죠? 클립 공간에 어떤 이런 포지션들이
어떤 위치 값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위치 값들을 이제 화면을 잘게 잘게 쪼개서 각각 픽셀로 따졌을 때 자, 여기는 뭐 어떤 몇 번째 픽셀인가, 여기는 몇 번째 픽셀인가, 그릴 것인가 아닌가, 얼마나 겹쳐져 있어서 여기는 안 그릴 것인가, 얼마나 겹쳐져 있으니까 여기는 그릴 것인가, 얼마큼 겹쳐져 있으니까 여기는 안 그릴 것인가, 뭐 몇 번째 픽셀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을 이제 레스터라이저가 하게 되고 이 과정을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해당 픽셀에 어느 오브젝트가 어느 정도 비율로 걸쳐 있는지를 판별해서 지금 그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직 2단계에서 안티 얼라이싱은 적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맞닿는 부분들의 어떤 픽셀 값들을 중간 값들로 이렇게 채워주면은 그것이 이제 안티 얼라이싱이 되겠죠. 다음은 뎁스 프리패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뎁스를 G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G 프리패스라고도 부르고, 뭐 얼리 뎁스라고도 부르고, G 파이팅을 뭐 뎁스 파이팅이라고도 부르고, G 테스트를 뎁스 테스트라고도 부르고, G랑 뎁스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G와 뎁스가 같은 말이냐? XY, G가 이제 앞뒤를 말하는 거죠. 뎁스도 이 앞뒤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G와 뎁스가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뎁스 값을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이제 작성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프래그먼트 쉐이더에도 뎁스 패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뎁스 패스가 완료가 되어야 실제 뎁스 값이 나오게 되지만 버텍스 쉐이더의 위치 값만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 오브젝트가 어디 있는지를 버텍스 쉐이더의 위치값만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 오브젝트가 어디 있는지, 어떤 것이 더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터라이저가 이 버텍스 쉐이더의 위치값만 사용해서 대략적인 뎁스 값을 한번 쭉 잡아보는 겁니다. 자, 픽셀 쉐이더에서 이제 뎁스 변형값이 없다고 치고 이제 쭉 계산을 하면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앞뒤 상관관계가 나오겠죠. 이제 그걸로 인해서 확실히 안 그려질 부분들을 안 그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을 해서 앞에 가려지는 물체가 있으면 확실히 뒤에 안 그려줄 수 있는 물체들을 안 그려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G 테스트 혹은 뎁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요. 자, 이것으로 실제 이 오버드로우는 퍼포먼스가 저하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G 프리패스 계산을 마치면 뎁스 버퍼라는 곳에 이제 뎁스 값이 기록이 됩니다. 뎁스 버퍼라는 어떤 메모리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뭐 픽셀마다의 뎁스 값이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자, 뎁스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뎁스를 구하는 공식은 이 카메라의 최소 거리와 최대 거리, 뭐 니어 클립, 파 클립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 클립, 가장 먼 거리에서 니어 클립을 빼주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 이게 뭐 뎁스라고 할 수 있겠죠? 에서 니어 클립을 빼주는 것을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뎁스를 구하는 공식이고, 이 뎁스 같은 경우는 플랫폼마다 값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리버스 G라고 해서, 그래서 DX12 DX11, 12, 뭐 플스4, 엑스박스 1, 메탈 등에서는 이제 가까운 곳이 더 숫자가 높고 다른 플랫폼에서는 가까운 곳이 더 숫자가 낮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플랫폼마다 뭐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 뎁스인데요. 그래서 이 뎁스를 사용하시려면 플랫폼별로 대응을 좀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뎁스라는 거는 이 파클립이 보통 길이가 뭐 꽤 깁니다. 뭐 1000일 수도 있고 뭐 몇천일 수도 있는데 이 굉장히 긴 값을 0에서 1까지의 값으로 압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야 합니다. 정밀도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8비트 정밀도로는 도저히 이걸 기록할 수 없어서 보통 최소 16비트에서 최대 32비트까지의 어떤 버퍼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 정밀도란 것도 모든 부분이 막 다 정밀도가 더 비슷한 게 아니라 정밀도가 더 높은 영역이 있고 더 좁은 영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더 가까운 쪽에서는 정밀도가 더 높고 카메라에서 더 멀리 갈수록 정밀도가 더 낮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뎁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뭐 소프트 파티클이나 바다 쉐이더 같은 것들 할 때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뎁스 테스트 혹은 스텐실 테스트에 대해서인데요. 자, 뎁스 테스트는 지금 그리는 오브젝트가 있기 전에 원래 뎁스 값, 카메라 기준으로 카메라가 이제
뎁스가 0이라고 했을 때 뒤쪽으로 간 값이 더 뎁스가 높겠죠. 그 높은 값과 더 지금 그린 오브젝트가 앞에 있으면 이제 뎁스 값이 더 낮을 텐데 비교를 해서 지금 그린 오브젝트의 뎁스 값이 더 낮으면, 그래서 이제 less equal이라고 되어 있는데 less equal이면 테스트가 통과해서 이 부분이 더 가깝고 뒤에 있는 부분 안 그려도 되겠구나 해서 뎁스 테스트라는 걸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고 뒷부분을 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뎁스 테스트 혹은 G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less equal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greater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greater라고 하는 건 더 뒤쪽에 있는 더 높은 것만 보이게 하는 거겠죠. 앞에 있는 건 안 보이게 하고. 그리고 always 항상 계산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테스트 기준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집니다. 저희 최종적인 G값은 픽셀 쉐이더의 뎁스 패스를 수행해야 결정이 되고, 그 뎁스 패스의 값으로 인해서 뎁스 테스트를 해서 최종적인 픽셀의 컬러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텐실은 어떤 커스텀으로 특정한 값을 넣어서 생성한 커스텀 버퍼예요. 예를 들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있을 때 스텐실 값이 예를 들어서 뭐 2인 물체가 하나 있고 스텐실 값이 1인 물체가 여기 있고 3인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값을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을 더 먼저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만드는데요. 자,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1번과 3번은 이제 보일 수가 없는 오브젝트지만, 예를 들어서 스텐실 값이 이렇게 1, 2, 3이 있다면 이 값을 비교를 합니다. 3과 2를 비교를 하고 1과 2를 비교를 해서 더 낮은 값을 보여주게 해라 하면은 이제 1번이 보일 거고, 더 높은 값을 보여주게 해라 하면 3번이 보일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뎁스 값과 상관없이 커스텀으로 이 값을 입력을 해서 이제 그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스텐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스텐실을 커스텀 뎁스라고도 합니다. 커스텀 뎁스. 그래서 이 값의 비교를 통해서 기본 뎁스 테스트로는 보이지 않을 부분을 뭐 보이게도 하고 뭐 가리게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지금 여기 오브젝트는 이제 반투명 오브젝트인데 이것도 반투명입니다. 여기는 뎁스를 쓰지 않은 상태고 여기는 뎁스를 쓴 상태입니다. 자, 보통 반투명은 뎁스를 쓰지 않습니다. 보통 뎁스를 쓰지 않고, 왜 뎁스를 쓰지 않냐면 뎁스를 써버리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물체를 안 그리기 때문에 뎁스를 쓰지 않는데요. 왜냐면은 뒤에 있는 물체를 봐야 반투명이니까. 근데 그래서 뎁스를 쓰지 않는데, 이 뎁스를 쓰지 않음으로써 앞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게 되고, 반투명을 흐리게 됐을 때 이 전부 뒷면까지 물체가 보이게 돼서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나오게 됩니다. 지저분. 근데 좀 때때로 이게 반투명한 효과가 나오면서도 이렇게 좀 깨끗하게 나왔으면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뎁스를 써 주어서 뒤에 있는 폴리곤들을 확실하게 안 보이게 해놓고, 그러고 반투명을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면만 보이는 상태로 쓱 이제 반투명이 되면서 사라질 텐데, 자, 이제 이것의 단점은 이제 뎁스를 써버렸기 때문에 이 뒤에 어떤 반투명이 들어와도 그것들은 이제 뭐 계산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반투명의 경우 완벽하게 처리하기는 어렵고, 이런 좀 장점과 단점이 각각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반투명은 뎁스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프래그먼트 쉐이더, 픽셀 쉐이더라고도 하고요. 이제 고정함수 파이프라인의 핵심 부분이고, 실제 쉐이더 그래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입니다. 이제 하나의 픽셀처럼 보이는 사각점 하나가, 이게 하나가 다 프래그먼트죠. 프래그먼트고, 이 프래그먼트가 뭐 한 픽셀에 막 프래그먼트가 이렇게 여러 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G 테스트를 통해서 맨 앞에 하나만 남고 다른 것들은 이제 계산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뭐 뎁스 프리패스랑 G 테스트랑 그런 데서 다 걸러지겠고요. 프래그먼트 쉐이더 안에는 여러 개의 패스가 있습니다. 뎁스 패스, 섀도우 패스, 포워드 베이스 패스, 뎁스 노멀 패스, 메타 패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뎁스 패스는 뎁스 프리패스와 뭐 동일하게 뎁스 패스의 값을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기록된 뎁스 패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해요. 뎁스 패스의 특정한 값이 기록이 됐다는 거는 이제 그 픽셀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이용해서 뭐 섀도우 계산도 하고, 아니면은 뎁스를 샘플링해서 뭐 어떤 이펙트 효과로도 사용을 하고, 아니면 뭐 뎁스 차이를 이용해서 뭐 외곽선을 그린다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효과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섀도우는 이제 그림자를 그리게 되는 패스고요. 포워드 베이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컬러를 구하는, 실질적인 최종 컬러를 구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이 포워드 베이스 패스고요. 뎁스 노멀은 SSAU라고 화면에서 물체와 물체끼리 맞닿는 부분, 이 사이에 생기는 부분의 어두움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리는 게 뎁스 노멀 패스고요. 메타 패스는 라이트 맵이라고 해서 라이트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미리 라이트 계산을 다 해놓은 거를 그냥 사용만 하면 더 가볍기 때문에 라이트 맵을
베이킹 할 때 사용하는 패스입니다. 뎁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패스를 한번 돌렸는데 이제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뎁스 패스를 한번 더 돌려서 최종 뎁스를 픽스하게 되고요. 이렇게 구한 뎁스 패스는 뭐 섀도우를 계산하거나 뭐 겹침을 계산하거나 뭐 각종 포스트 프로세스 효과를 계산하거나 뭐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뎁스 노멀 패스는 SSAO를 계산하는 데 쓰이고 메타 패스는 라이트맵을 계산하는 데 쓰입니다. 다음은 이제 알파 테스트와 알파 블렌딩인데요. 여기도 테스트가 들어가죠. 테스트는 이제 true 아님 false, 즉 예 아니면 아니오가 나온다는 거죠. 자, 알파 테스트는 뭐냐면 알파 값이 예를 들면 어떤 값이 있을 텐데 특정 값보다 높으면 보이고 낮으면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 값이 좀 적은 부분들은 아예 잘라내버리는 그런 효과를 알파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불투명이지만 특정 영역을 잘라내고 싶을 때, 좀 알파 값이 낮은 부분들을 잘라내고 싶을 때 사용을 하고요. 알파 블렌드는 알파를 이용해서 다양한 연산을 할 때 사용합니다. 보통은 이제 반투명 연산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알파 테스트는 불투명이기 때문에 뎁스에 기록을 합니다. 알파 블렌드는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강제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알파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뎁스에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더 앞에 나와 있는지 몰라서 소팅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렌더 큐를 활용해서 확실히 더 앞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뎁스를 강제로 기록해서 이걸 뒤에 있는 부분을 그리지 않거나 뭐 해줘야 됩니다.